안녕하십니까, 도국입니다. 오늘은 토가 많은 사주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팔자에 뭐 토가 많다 뭐 그런 사주들이 있습니다. 이제 토라는 것은 땅이라고 그러죠. 자연에서는 땅이라고 하고 명리학적 기운으로는 뭐 인식을 한다 뭐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토라는 것은 천간에는 무토라는 이게 있고, 그리고 기토라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에서는 뭐 축토, 그리고 진토, 미토, 술토라는 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것은 이제 사주에서 뭐 인이, 애지, 신에서는 신에 속합니다. 그래서 토는 믿음과도 같습니다. 신의, 믿음. 사람에게서 신망을 얻으려면 약속도 잘 지켜야 되고, 믿음과 신의로서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토가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토가 너무 많으면 이제 태과불급이라고 그랬죠. 뭐 부족하거나 많으면 병이 듭니다. 그것을 이제 사주에서는 해결하는 방법은 병양용신이라고 하죠. 병양용신. 다른 말로는 뭐 유용지신이라는 말도 씁니다. 같은 말이고 사주에 병이 걸리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이제 병양용신이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이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으로 오는 것이 있고, 자기가 잘못해서 인위적으로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사주에 천간에 무토, 뭐 기토 막 섞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막 지지에 뿌리도 튼튼히 있고, 그래서 토가 너무 뭐 많고, 이것이 뭐 높고 낮다 뭐 산으로도 해석을 하는데, 일단 토가 왕하면 이제 병에 걸린 것이죠. 그래서 해를 가리기도 하고 물을 흐르지 않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일단 무엇이 왕하면 반대의 것은 약하게 되는 것이고, 무엇이 왕하다라는 것은 단점을 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단점을 지적하는 것을 싫어하죠. 인정을 잘 안 하고,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사람들은 싫어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사주에서 토가 너무 왕하다 그러면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좀 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없고, 옛날에는 뭐 은혜도 모르고 뉘우침도 없다, 황소고집이다 뭐 이런 말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집이 강하거나 자기 주장이 너무 세가지고 타인과 타협을 몰라가지고 일을 그르쳐가지고 실패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또 토가 부족한 사주도 있습니다. 불급하다, 뭐 이렇게 토가 좀 약한 사주들이 있죠. 뭐 이렇게 이제 지지에 근을 갖고 있지 않은 토들, 그런 토들은 조금 약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토가 이제 부족하면 사람이 인색하고 소심한 성격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소신이 부족하다는 것은 뭐 기가 얇아가지고 타인을 뭐 이렇게 쉽게 넘어가거나 쫓아가는 성향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사주에서 토는 힘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토가 약하면 이렇게 자세도 이렇게 삐딱하게, 뭐 이렇게 손님들 오면 이렇게 자세 삐딱한 사람들 보면 토가 약합니다. 막 이렇게 손님들 오시면 자기 집처럼 들어 누울 자세로 막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반듯하게 있지 않는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가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반듯하게 잡고 이렇게 감목처럼,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서 있는 이제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나이 먹으면 척추도 안 좋아지고, 우리 같은 직업들은 매일 앉아서 책 보고 손님 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허리나 이게 하체가 약해지죠. 그래서
토가 불급하면 이제 자세가 좀 삐딱하게 자기 자신이 이제 뭔가 이제 뭐 임수가 있으면 쓸려가지고 이렇게 떠내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주에 토가 많은데 화가 많은 사람들은 타인을 돕는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무토가 있는데 병화가 있거나 그러면 너는 밖에 나가서 일해야 돼. 네가 일 안 하면 집에서 사람 굶어 죽잖아. 네가 가서 해결을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화가 토를 생해 주면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직업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천간에 토가 많은데 화가 있다라는 것은 사주학적으로 인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지적 능력을 공유나 공감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돕는 일이 좋습니다. 교육도 좋고. 그리고 보통 이제 그것은 해결 방법에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 화가 생해주면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통 이제 목이 많으면 바쁘게 삽니다. 바쁘게 살긴 하는데 잘못하면 결과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하고서 자문을 구하면서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의심하거나 그래가지고 사람을 의심을 하게 되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배척당할 우려가 있죠. 그래서 타인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수가 많으면 연하를 좋아하고 뭐 이게 주색을 밝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토가 많으면 수가 이제 지하에 묻혀 있는 사주들이 있어요. 그것을 꺼내서 쓰는 직업을 이제 갖게 되는데, 보통 이제 수존노라고도 하고 뭐 재고라고 해서 뭐 이렇게 숨겨놓은 재물이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사주는 전반적으로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은 일반인 상대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호기심을 갖고 자꾸 바라보다 보면 자기 사주 어떻게 나는 해결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이제 그런 해결 방법에 대해서 지금 지식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만약 자기 본인이나 남편 그리고 자식에게 토가 많은 사주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주는 것이 좋은가, 이런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토가 많고 금이 많으면 이게 남에게 의탁을 하거나 무의도식자라고 그래가지고 안 좋게 해석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확천금만 바라보고 때만 기다리는 사람이라고도 했고,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토라는 것은 믿음과 신뢰, 신의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 바탕 위에서 해석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해결 방법은 토는 목으로 소토라고 그래요. 목국토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목직업을 쓰는데 여자도 막 이게 건축 분야에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축, 건설, 토목건축이라고 하죠. 목이니까. 그리고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목직업이니까 교육, 건축, 건설, 사회복지, 뭐 머리방, 염색방 뭐 이런 목직업 관련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제 목국토를 하는데 이걸 사람 개발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을 개발하고 토지를 개발하는 직업에 종사를 한다. 그리고 타인을 이게 자제시키는 역할을 시키기도 합니다. 소토로. 그래서 세상의 변화에 맞추어서 이게 해결해주는 뭐 이삿짐 센터, 이주 전문가들, 뭐 이민국 뭐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토를 설계해서 쓰는 토생금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그 뭐 운송 택배 뭐 이렇게 하이마트나 물류 택배에서
남자들은 이제 자동차를 이용해서 하는 직업 분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채굴 한다, 땅을 판다, 비트코인도 뭐 이렇게 그런 경우 채굴이라고 하죠. 땅을 파는 거. 보통 이제 금을 쟁기라고 있죠. 옛날에는 뭐 땅을 파는 도구, 장비, 그 장비, 요즘은 뭐 장비가 뭐 속도가 200km도 넘게 달리니까 자동차들, 약초 캐는 사람, 환경을 그대로 이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데 뭐 계룡산 같은 데 보면 약초 캐는 사람들이 있고, 논산에 가면 딸기 파는 사람들이 있죠. 지역적 특산물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토가 왕한 사주들은 해결 방법은 목으로 하든가 목국토 1번, 두 번째 토생금으로 해결을 하든가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지토는 시간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변화. 그래서 이제 어느 때를 가리켜 주죠. 이게 축토라는 것은 간목이 나오는 땅이죠. 간목이 나온다. 이게 축 중에 흰금이 원래 간목의 씨앗이에요. 나무가 나오는 씨앗인데, 그래서 축토 땅에서는 간목이 나온다. 그러니까 정신적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축토를 가진 사람들은 보통 뭐 나는 배우고 싶어요. 뭐 오죠. 공부하러 막 옵니다. 대운이 막 여름에 있다 축대운 오면 삽자루 놓고 나는 연장 놓고 공부하고 싶어 해가면서 이게 찾아들 옵니다. 저는 역학을 배울 수 있는가요? 하면서 오죠. 그래서 정신이 들어있다. 그래서 여기에 간목이 나오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개발 땅이라고 하죠. 지식개발. 진토도 지식개발입니다. 진토는 이게 이제 입하라고 해서 입하 4월 입하가 지나지 않으면 수생목 기운부터 보는 겁니다. 수생목하고 목생화 했나 보는 것이죠. 진토에서는 을목이 나옵니다. 사회 환경에 필요한 가지와 같죠. 축토는 뿌리를 돋우는 땅이라면 진토는 세상에 나가서 환경에 잘 쓸 수 있는지 검사하는 토라고 합니다. 토라는 것은 인지도 하지만 나무의 마디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다음 단계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지 검증, 검사하는 것과 같은 것을 토라고 합니다. 미토는 금이 나옵니다. 경금 나오는 땅이라고 하죠. 그리고 술토는 신금이 나오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미토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으로 넘어가는 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는 미토를 가진 사주들은 대개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위치에 따라서 다른 것은 다음에 배우고, 일단 술토는 가을에서 이제 해월, 그러니까 금생하기 전에 있는 신금 상품을 검사하고 관리 감독, 윤리위원회 같이 여기 과정을 통과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뭐 옛날에 사람들은 이걸 술토개라고 그래가지고 웅크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긴 한데 꼭 그렇지는 않고, 일단 시간적 변화를 보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간에 맞추어서 그 과정을 하는지 보는 것을 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지에 토가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냐? 간목 나오지, 진토에 을목, 미토에 경금 나오지, 술 중에 신금 나오네. 직업도 참 많이 합니다. 이것저것이 막 여기저기에서 간목 나와, 을목 나와, 경금 나와, 신금 나오니까 이 직업, 저 직업, 저 직업, 이 직업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업을 자주 바꾸거나 변화를 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건강상으로는 일단 토들은 2개 이상, 3개, 4개 자꾸 모이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토가 충하는 걸 탁수라고도 하고 물을 흐리게 한다. 뭐 무토가 왕하면 해를 가려서 을목을 고초시키죠. 나무를 죽게, 해를 못 보면 나무가 죽습니다. 그리고 또 물을 못 먹어도 나무가 죽습니다. 그래서 토가 왕한 것을 도누라고도 하고, 추동절에 토가 왕하면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도세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의탁을 하라. 토가 왕한 사주 을목은 간목에 의탁하고,
토가 많아서 신금, 매금이 되면 경금에 의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안 되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 내가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의탁을 해야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자문을 구하든가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토가 많아서 지지에 토가 많은 사람들은 뭐 진술충 하면 옛날에 요걸 진토, 술토가 있으면 충이라고 하죠. 뭐 의장, 장이 꼬이네. 밀가루 많이 먹지 마. 중국 음식 많이 먹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목과 금으로 해결을 해라. 직업적으로도 목직업이나 금직업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토가 많은 사주가 8, 9년생 토가 많은 사주들은 인연이 아니고 토는 이제 중앙이라고 해서 충청도라고 합니다. 외국은 중국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곳과는 잘 맞지 않는다. 그리고 토가 많은 것 건강적으로는 소통하는 건 산으로 가라. 등산 그리고 금이 없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금이 없는 사람들은 스포츠를 좋아하는 이유가 금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스포츠 그런 것들을 해라. 토가 왕한 사람들은 중국 음식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금이 없으면 스포츠 운동을 해야겠죠. 목이 없으면 해결 글자가 없으면 그것을 해야 됩니다. 사주가 병에 걸리면 자기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사주에 없어도 해야 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보통 병약용신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주에 없어도 그것을 행위를 해야 됩니다. 보통 재물은 토가 왕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토일간들은 이게 수가 재물이죠. 그 진중의 개수, 뭐 축중의 개수 이렇게 토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목으로 이렇게 땅을 이렇게 소토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수생목화로 이렇게 물이 빨아서 올립니다. 그래서 보통 재물은 건물에 당신은 재물이 있다. 네, 그렇게 말을 하죠. 옛날 어떤 분이 이렇게 무토, 기토가 이렇게 토가 왕하더라고요. 그래서 무토일간이었는데 진토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주 격이 안 좋아서 뭐 이렇게 공무원이나 뭐 이렇게 시험을 봐가지고 가는 사주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건축 분야인데 이렇게 원진 기문이 걸려 있는 그런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은 땅속에 깊이 재물이 묻혀 있는데 그것을 소토, 목국토에서 꺼내야 되는데 귀문입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는 정화조 사업도 하셔도 되고 물이 들어온 거잖아요. 땅속에 물 들어온 거는 뭐 인간의 오물이지 뭐 있어. 그리고 정화조 사업하고 샘 파는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샘을 판답니다. 샘을 파고 부인은 정화조 사업 뭐 이런 거 대는 뭐 이렇게 두 가지 업으로 하시더라고. 하여튼 토 월령은 투잡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투잡. 보통 이제 축월에 태어나는 진월에, 미월에, 술월에 태어나는 사람들 오면 월급쟁이 외에 꼭 하나 더 물으러 옵니다. 그래서 진술, 충미, 월령에 태어난 사람들은 투잡은 가능하다. 이렇게 조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가 많은 사주 팔자의 특징에 대한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뭐 이게 제가 유튜브에 뭐 이렇게 강의를 올리면 이런 내용은 그냥 올리는 겁니다. 사주 전문적으로 하는 거는 배우셔야 되고 일단 재미로 이렇게 사주의 재미를 들려야 공부라는 것이 모두 그렇습니다. 재미가 있어야 뭐 공부를 하지. 재미도 없는데 사람들 뭐 세 장 보면 졸리면 그러죠. 옛날 말로 이게 책이 수면제라고 그러죠. 책만 보면 잠이 와요. 불면증 있는 사람들 저는 그럽니다. 책을 좀 읽으세요. 그 내면의 속뜻은 뭐냐면 책 읽다가 잠을 자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